안녕하세요. 바로 쓰면 바로 분석이 되어 길이 티나게 보인다. 발표를 맡게 된 행복농원 119 대표님,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방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농가 경영 기록장 바로바로를 활용한 저희 농가 경영 개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농장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옥상면 행복농원에서 주 작목은 대추방울 토마토, 완숙 토마토를 이용하여 현재는 40여 작목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영농 규모는 1.6헥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활동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충청북도 정부와 농업인 연구회 사무처장을 8년 동안 맡았으며 청원 유기농 연구회 회장님을 한 8년 동안 맡으셨고 청주시 정부와 농업인 연구회 사무국장 7년, 현재로서는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영농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경력은 2011년도부터 기농을 시작하여 현재 10년 동안 영농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도부터 19년, 20년도까지 경영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가 비용 절감인 만큼 비용 절감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계기 발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센터에서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가기라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바로 이제 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할 수 있듯이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거를 사시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말 그대로 바로바로 경영비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바로바로 지역별 회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은 한 2,000여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원 중에서 청주시가 한 500여 명 정도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더 많은 회원 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 계기에 대해서는 저희 219 대표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 혁신 사례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 혁신 과정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초에 직장 생활을 접고 기농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저희 숙부님이 경작을 하시던 하우스 25동을 제가 인수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숙부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그 농장 규모에서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랬더니 한 5-60% 된다고 해서 셈을 해보니까 순이익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 직장 생활 때려치고 당장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은 외제차를 타는 억대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억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매출 증대를 하고 또 비용을 줄이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이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경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그 선도 농가들 보면 영농일지도 열심히 작성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영농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또 경영장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친환경 농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 운영일지라는 것을 농협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기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농가원에 인증을 받을 때마다 이제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작성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기 작성하는 데 따른 이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분석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부분 메모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럼 인터넷으로 해서 한번 이걸 기록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때 농정원에서 이제 농업경영장부 2.0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급을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접속을 해서 해보니까 접속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회계에도 너무 좀 복잡한 용어들이 있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용화되어 있는 기업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도 너무 이게 뭐 복식부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영농일지하고 경영장 각 항목마다 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저 끄트머리 보시면 이제 제가 영농하면서 느끼는 그 뭐 소감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떻게 고쳐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반성까지도 실제로 저 오른쪽 맨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쪽에는 그런 것들을 제 나름의 이제 느낌들을 적었던 것인데요. 그 왼쪽엔 작업 내용들이고 중간 부분이 이제 그 수입 지출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엑셀 작업이라는 거는 이게 뭐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에 앉아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저 일과 시간에 일하고 저녁에 씻고 이제 책상에 앉아야지만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또 영농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외부 이제 뭐 단체 활동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술자리도 빈번해지고 또 하루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입력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뭐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차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폰 앱 농가경영기록장 바로바로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때 이제 실사용자 입장에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개발을 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나오는 영농일지나 또 수입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경영장부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8년째 이거를 이제 실제 실증 체험까지 해가면서 영농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바로는 제일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이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이제 이게 입력되는 그 DB들을 활용해서 뭐 연도별이 됐든 품목별이 됐든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그걸 통해서 노동성이나 생산성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작부 체계도 개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 중에서도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과다하게 들어가는지 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비용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또 하나의 이제 소득 증대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막 다 이제 침수가 돼서 지금 작업장 안에까지도 물이 다 차들어오고 7월 16일 날 이 현상이 있었는데 11월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저 작목 다 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그때 폐박스들 박스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있었던 작업장 내에 있었던 걸 다 정리해 보니까 한 1톤이 넘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저거를 재활용하는 데다가 이제 그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를 입어서 그때 2017년도에 총 수입은 약 한 3,6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인력을 한 6명까지 고용 인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됐었고 그래서 총 지출은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 3,400이 발생하는 처참한 그 지경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더 가중시켰던 부분이 뭐였냐면 2016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온라인 직거래를 이제 많이 확대를 하면서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한 30% 정도 수준까지도 이렇게 직거래로 올렸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그 이듬해 2017년도에는 이걸 연중 생산 체계로 작부 체계를 나눠 가지고 토마토 고객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지고 준현 생산 체제로 돌입한 상태였는데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수확 중이던 거나 키우고 있는 작물이나 모종을 키우고 있던 것까지도 다 고사되고 그래서 약 한 1억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때 뭐 남은 건 오로지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던 참에 곰곰이 보니까 그동안에 하우스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제게 남아있는 거는 오로지 영농 기록이 있었다는 거. 그게 거기에서 제가 하나의 다시 이제 희망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또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창의적 혁신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는 10여 년 이상을 이제 유기농업으로 계속 해왔고 또 숙부님도 한 20년 이상을 거기서 계속 해왔던 터전이었기 때문에 유기농을 계속 그 자체가 브랜드라는 생각으로 유기농을 고수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오이 이 정도로 이제 단순화되었던 작물들을 좀 이제 다양하게 해가지고 쌈채소까지도 열대 채소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었고요. 각종 이제 뭐 인증서와 이제 스티커들 요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통 및 판매 관리 측면에서 초기에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생협하고 도매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하를 했는데 생협도 뭐 윤리적 소비를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시장 뭐 널뛰기 하는 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었던 I급 생협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또 이제 안 맞는 측면도 있고 해서 서서히 결별의 수순을 밟고 이제 저희가 직거래를 확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 고객들도 많이 이탈이 되었고 그러면서 좀 거래처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제 로컬 푸드를 이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초기에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초기 단일 품목 대량 생산 체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비용 측면에서 많이 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인건비하고 종묘비 이런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종묘비 같은 경우 토마토 모종 같은 경우 특히 더 비싸가지고 토마토 이제 외래 로열티를 내고선 들여오는 종자들이 많다 보니까 연간 한 1,500~600만 원 정도씩 막 종묘비가 나가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게 높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너는 벌어서 외국인 월급 주고 육묘상 돈 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한탄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결국 수익이 낮은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해서 자가육묘나 직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종모비도 이제 이렇게 직접 뭐 토마토나 뭐 각종 직접 자가육묘하고 액비도 자가 제조하고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고요. 자가노동력 부분들도 과거에는 이제 단일 품목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됐던 거를 좀 이제 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절별로 딸기나 이런 쪽으로 분산하고 쌈채소 쪽으로 분산하고 대신에 토마토나 오이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최대 6명까지 쓰던 거를 자가노동을 포함해서 3.5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40%까지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경영 장부를 통한 노동 시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작부 체계로 전환했었던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는 이제 저희가 품목 다변화를 통한 매출과 소득 증대를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이하고 토마토는 일부 남겨놓고 이제 겨울철 딸기하고 쌈채소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로컬 푸드에 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신소득 작물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 소득 변화를 보시면 2017년도에 이제 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률이 마이너스 94.89%였는데 2000년도 가면 37.58%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뭐 이건 이제 노동 시간 분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주로 6, 7월에 집중되었던 것이 지금 이제 노란색에 이제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완만한 형태로 해가지고 노동력을 이제 분산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왔고요. 로컬 푸드 매장 수도 이제 지금 현재 4개소로 이렇게 늘렸고 정보화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 앱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로컬 푸드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매출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나 온라인 직거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따팜에도 이제 지금 현재 충북 농특산물 그 판매 장터인 이따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나 또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기농식품 융복합 산업화 추진 차원에서 저희가 유기가공식품 지금 제조나 유통 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햇섭이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